자,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자연수일 때 나와 있죠?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자, 2의 5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은 2의 5 플러스 3제곱 쓸 수 있고요. 자, 2의 5제곱의 세제곱은 2의 5 곱하기 3제곱이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누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세 가지 케이스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수가 어떻게 자연수라는 한계 때문에 좀 이렇게 불편하게 썼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한 거다? 지수를 정수까지 확장시킨 겁니다. 자, 정수로 확장시키면서 어떻게 a의 0제곱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2의 0제곱이 1이다. 2의 0제곱이다 1이다 할 수 있겠고요. 자,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지수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경우에는 밑이 역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게 썼던 걸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게 되었다 말씀드렸고, 이제 나누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지수에 빼기로서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역수로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수가 유리수까지 확장되면서 새로 약속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야? a의 n분의 1 제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a의 n분의 1 제곱은 n제곱하면 a가 나오겠죠. 그것은 n 거듭 제곱 a가 n 제곱근 a가 뭘 의미한다? n 제곱하면 a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n분의 1은 뭘 표현한다? n 거듭 제곱근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분자에 있는 녀석은 그냥 a의 m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고요. 자, 지수가 실수인 건 2의 루트 3 같은 값들이 존재한다 정도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냥 루트가 나오게 된다면, 지수의 무리수가 나오게 된다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에 따라서 지수에다 계산식만 잘 적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밑이 양수일 때 식이 성립한다는 이거 교과서에도 나오는 예거든요. 요거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건 이어서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의 확장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다루었던 지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2의 5제곱 이런 거 했을 때 지금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인 것처럼 여기 뭐야? 자연수만 오는 걸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0의 5제곱도 뭐 굳이 구할 수는 없지만 0의 5제곱도 할 수 있었고 0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5제곱도 우리가 마이너스 30이라는 거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죠. 그래서 밑이 지금 양수도 되고 0도 되고 음수도 됐었어요. 밑에 조건이 없었죠. 모든 밑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수가 자연수를 씀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밑에 제약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조건에 제약이 없어서 편했는데 우리가 한번 써볼게요. 자, 이 자연수와 관련된 지수가 자연수일 때 그때 성질을 한번 보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를 지금 어떻게 m번 플러스 n번 곱했다는 뜻이니까 a의 m 플러스 n 제곱이라고 썼습니다. 자, 예를 바로 들어볼게요. 자, 내가 2의 5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라고 한다면 2의 8제곱이라고 5 플러스 3제곱이라고 바로 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의 n제곱의 m제곱은 a의 mn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바로 예를 들어보면 2의 5제곱에 가로하고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2의 15제곱이라고 즉 얼마? 5 곱하기 3이라고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나누기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배울 때 생각해보면 나누기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해?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m-n 제곱이다 라고 바로 쓰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2의 5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2의 5 빼기 3 해서 몇 제곱? 2제곱과 같으니까요. 그래서 2의 5 빼기 3제곱이라고 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보면 m과 n이 같을 때는 그냥 1이다 라고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2의 5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이란 녀석은 결국 32 나누기 32니까 얼마가 나와? 1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2의 위에 있는 규칙 그대로 5 마이너스 5 해서 제곱이라고 쓴다면 이게 뭐죠? 2의 0제곱이 되는 거니까 지수에 뭘 쓰기로 약속했죠? 자연수만 쓰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0은 정수거든요. 그 0을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지만 m과 n이 같을 때는 그냥 1이야 라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 이게 제일 싫었던 식이죠. 이것던 그 나누는 녀석의 지수가 더 클 때는 이렇게 분모에 쓰고 큰 수 빼기 작은 수 분의 1 이렇게 썼던 겁니다. 자, 이게 보여드릴게요. 2에 내가 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실제로 2 곱하기 2라는 이 친구에다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나누는 거니까 뿅뿅 약분했더니 몇 제곱? 2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었죠. 근데 그 친구도 잘 생각해보면 옆에 왼쪽에 있는 규칙처럼 5 빼기 2 제곱 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맨 처음에 썼던 1번 규칙처럼 2에 2제곱 마이너스 5제곱이라고 2 마이너스 5제곱이라 썼다면 2에 마이너스 3제곱이라 썼을 건데 그럼 문제가 발생하겠죠. 왜냐? 우리는 지수의 자연수만 쓰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걸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왼쪽처럼 중학교 1학년 때 복잡한 식을 알려줬던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고2가 되었고요. 훨씬 더 쉽게 지수를 다룰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좀 자세하게 한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지수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자연수만 됐는데 이제 어디까지? 정수까지 먼저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지수가 정수로 확장되면 자, 새로운 약속을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어떤 약속 두 가지냐면 a의 0제곱 그러니까 지수의 정수 0 그리고 음수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0이 무엇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왼쪽에서 본 경험으로 보았을 때 2의 0제곱이 아까 뭐가 된다 그랬죠? 1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2의 a의 0제곱이 뭐가 될 것이다? 1이 된다. 이제 어떤 지수의 0제곱이 있으면 1이 되겠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1제곱은 어떻게 쓸 거냐? 아까 앞에서 보았던 이 복잡한 식에서 본 것처럼 자, 역수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역수가 되는 경우에는 지수에 뭐가 생겼죠? 마이너스 3 생긴 거 앞에서 방금 봤잖아요. 그래서 지수의 마이너스는 밑의 뭘 의미한다? 역수를 의미한다 라고 이걸 새롭게 약속하게 됩니다. 자, 새로 실제로 배우는 건 요거 실제로 배우는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밑 조건이 있겠죠. 자, 밑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이 추가됩니다. 뭐는 안 돼? 0은 안 돼. 왜 0이 안 되냐고 물어본다면 지금 a의 마이너스 1제곱 같은 경우에 a가 역수가 되면서 a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밑이 a가 0이라면 우리가 0분의 1이라는 분모에 0이 들어간 경우를 다뤄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분모에 0이 되는 건 다루지 않기 때문에 밑은 0이 될 수 없다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a의 0제곱이 1이다,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역수다라는 걸까지 우리가 익혔으면 바로 왼쪽에 있었던 이 복잡한 3번식이 이 3번식이 결국 어떻게 심플해지느냐 이제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 무엇이 된다? 그냥 a의 m 마이너스 n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몇 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2에
5제곱 나누기 2에 7제곱이 있으면 이걸 역수하고 이런 생각할 필요 없이 어떻게 2에 5 마이너스 7제곱 5 마이너스 7제곱 그래서 얼마? 2에 마이너스 2제곱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다? 바로 밑의 역수를 내가 제곱했다는 것이다. 이 마이너스는 결국 뭘 의미한다? 역수를 의미한다. 역수. 누구? 밑의 역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약속이 된 건 이 두 가지니까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하나 더 나가 볼게요. 자, 지수가 유리수가 되는 경우를 추가해 볼 텐데요. 자, 그럼 지수가 유리수까지 확장되게 되면, 자, 새로 약속해야 되는 건 뭐냐? 유리수라는 건 분수꼴이기 때문에 지수에 분수가 들어가는 걸 약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에 n분의 1제곱 이런 걸 약속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A에 n분의 m제곱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된다? 약속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간단한 예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쌤이 여기다가 한번 간단히 써볼게요. 요 공간에다가. 자, 만약에 세제곱근 5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제곱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5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5에 만약에 처음 보는 3분의 1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어떻게 세제곱을 하게 된다면 5에 3분의 1 곱하기 3제곱 약분했더니 얼마? 5에 1제곱 되니까 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둘 다 3제곱 했더니 5를 뱉어내죠. A의 n분의 1 제곱이라는 것은 바로 n 제곱근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n분의 m처럼 분모만 확인하면 돼요. 분모만. 그래서 n제곱근 되고 위에 있던 분자 m제곱은 그냥 a의 m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겠죠. 자, 이게 우리가 새롭게 추가된 약속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약속을 새로 더 배우게 된 거고, 요것만 잘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생각보다, 낯설어서 익숙해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하나 더 정리해 볼게요. 밑조건인데요. 자, 중요합니다. 밑조건. 우리가 방금 앞에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배울 때 거듭제곱근의 성질하면 근호 안에 제곱근 기호 안에 들어간 숫자 A 있죠. 그 녀석 자체가 밑이 뭐일 때만 제곱근의 성질이 만족한다고 했죠? 양수일 때만 만족한다 했습니다. 맨 첫 시간에 배웠을 때는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간 경우도 따지기도 했지만 그 지수 법칙, 이 규칙이 항상 100% 성립하는 조건은 밑이 뭐일 때 양수일 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만 다룰 거다? 밑이 양수인 순간만 다룰 겁니다. 그 안의 틀에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음수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가 지금 지수식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수의 이 법칙, 지수 확장을 써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리수 이제 지수를 만나게 된다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얘처럼 세제곱근 녀석을 한번 볼게요. 지금 세제곱근 5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인데 이제 이 친구는 내가 5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라 쓸 수 있고 이건 결국 5의 뭐야? 3분의 2제곱 더하기 2하고 똑같으니까요. 계산해 봤더니 뭐다? 5의 3분의 8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또는 이제 8분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4의 4분의 1제곱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제곱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만나게 될 건데 자 이런 걸 만나게 됐을 때 뭐 거듭제곱근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걸 너무 의식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 자 이 지수성 법칙을 이제 써먹기 위해서는
기준이 뭐가 되냐면 밑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인수분해해서 밑이 같은 것끼리 정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볼게요. 자, 이제 마음속으로는 바로 이게 돼야겠죠. 8 같은 경우는 뭐다? 2의 세제곱이다. 이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는 2의 제곱이다. 자, 그럼 이 친구를 내가 정리해서 한번 써보면 얘는 2의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2의 4분의 2제곱. 약분 가능하지만 일단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지금 쌤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쓰는데요. 자, 일단은 먼저 첫 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친구들이 방금 우리가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는 건 역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저 이 친구를 2분의 1의 제곱으로 바꿔 쓰고 싶어요. 바꿔 써서 푸는 거 맞죠?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의 확장, 그러니까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건데, 이제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것들을 그냥 막무가내로 그대로 바꾸는 게 이 문제를 풀이 방법이 아닙니다. 이 문제 풀이 방법은 얘네들이 지금 모두 밑이 같으면 어떻게 바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옆에 이렇게 쓸 필요도 없어요. 바로 그냥 밑이 모두 같네? 2에 요거 계산했더니 2분의 3. 자, 더하기. 왜? 곱하기니까요. 얘는 4분의 2 약분해서 2분의 1. 그리고 얘는 지수가 뭐야?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 계산해 보았더니 2 빼기 2니까 얼마? 지수가 0이네. 따라서 2의 0제곱은 얼마? 1이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지수, 밑을 여러 번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실제로 처음이니까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쓰고 있을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밑이 모두 같으면 지수의 하나로 합쳐서 쓸 거고요. 이 쓰는 건 여기 앞에 보이죠? 맨 처음에 배웠던 우리가 지수 법칙, 저 친구를 참고하셔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거를 그냥 무시하셔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 곱하기 A의 Z제곱 곱하기 A의 M제곱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저 맨 첫 번째 1번 지수 법칙은 밑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m이라고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밑을 하나 같으면 지수의 한꺼번에 지수식으로 이렇게 지수의 위에 식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니까요.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 어디까지 갈 거냐면 지수가 실수로 확정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수가 실수로 확장되는 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2의 루트 3제곱 곱하기 2의 3루트 3제곱 이런 걸 만나게 되면 2의 루트 3 플러스 3루트 3이니까 계산했더니 4루트 3이다. 것처럼 2의 4루트 3제곱이다. 라는 것처럼 이제 지수에 실수가 들어가도 그 어떤 값이 존재할 테니까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정도만 고등학생은 알면 돼요. 존재할 거니까 그냥 앞에서 했던 것처럼 지수 계산 써먹을 수 있다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 조건은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 잊지 말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 친구인데요. 이걸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마이너스 1의 제곱에 2분의 1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지수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제곱에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이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의 1제곱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1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는 답을 얻고 난 참 잘했어요 라고 하면 틀립니다. 자, 이거 지금 밑이 음수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성립이 안 돼요. 밑이 음수이기 때문에 2제곱하고 2분의 1제곱이 곱하는 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일단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했더니 뭐가 된다? 1제곱이 되겠죠. 1의 2분의 1제곱이라는 건 결국 루트 1이란 거고 루트 1은 우리가 얼마인 거? 1이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얘가 정답이에요. 얘는 틀린 겁니다. 뭘 여러분들이 무시했죠?
밑이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는데 계속 여러분들 그냥 모양 맞추기만 하고 있습니다. 쌤이 계속 강조하고 있죠. 밑이 중요합니다. 밑이 양수일 때 성립한다는 거 중요해요. 자, 지수의 확장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할 겁니다. 규칙 안에서 정확하게 푸셔야 돼요. 자, 잘할 수 있을 겁니다.